안녕하세요. 범블한복도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국 국채금리가 다시 재정비를 하고 추수감사절 연휴가 끝나면서 미국 시장을 다시 강탈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 장단기 금리가 4% 선을 이미 돌파를 해버렸고 10년물은 4.2% 선. 한국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채인데 아마 이번 주 거의 극한의 랠리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기도 하죠. 이유는 트럼프가 지난주 러시아 중국을 향해서 일격을 날렸죠. 달러 외에 다른 우회로를 찾는다면 관세 폭탄 부과하겠다. 결국 이 달러에 대한 엄한 짓을 하면 고스란히 초강달러의 위력을 보여주겠다라는 건데 이런 발언이 끝나자마자 바로 국채금리가 급상승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발언 한마디에 고스란히 국채금리가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역시 미국은 원티어의 말 한마디로 모든 이 금융시장의 움직임이 일사불란하게 돌아가니 정말 무서운 시장일 수밖에 없는 게 그냥 다른 시스템적인 개선도 필요 없어. 그냥 말 한마디만 툭 하고 떨어지면 무섭게 시장이 반응을 해버리니까 그냥 급변이야, 급변. 완전히 상황이 확 달라져 버리니까 다른 여타의 나라들이 미국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자원부국 캐나다도 관세 25% 운을 트럼프가 싹 띄우니까 그대로 캐나다 총리가 총알 비행기 타고 날아가지 않았습니까? 총알 택시를 버금가는 총알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지금 세계 경제가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죠. 그러니 경제 변동성의 가능성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지금 한국이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보다 더 큰 변화의 파이가 엄청난 크기로 확대 재생산이 될 거 당연한 일이죠. 은행채 금리가 최근에 조금 수그러든다고 해서 지금 시중은행이 다시 금리 조정을 할까 말까 조마조마 두근두근 관망을 하면서 소폭의 내림세로 가는 움직임도 보이는데 이게 한계가 명확한 게 하늘이 기준금리 인하했으니까 시중은행은 이라는 이 반사적 반응 때문에 이런 눈치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는 별도로 미국 국채금리가 다시 탄력성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시 하락 추세에 있었던 은행채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은행채 금리가 미국 국채 금리 영향을 직사광선으로 선탠할 수 있을 정도로 고스란히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중은행의 스탠스가 살짝 금리 인하 쪽으로 바뀌려고 하는 것도 정말 그냥 눈 껌뻑거릴 정도의 제스처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아무튼 이렇게 한국은행, 중앙은행이 금리를 움직였으니 시중은행이 움직인다는 건 지난 4년 전 시중은행이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과는 거꾸로 갔던 추이. 그러니까 시중은행은 고금리 시대에도 저공 비행을 했죠. 2% 주담대 금리로 수요를 유인했을 정도였으니까. 그러니 지금도 시중은행이 어쩔 수 없이 이자 장사라는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중앙은행의 스탠스에 맞춰줘야 하는 분위기지만 지금 금융시장 대세의 흐름은 어찌됐든지 간에 미국적 금리의 포인트가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 국채금리라는 결착력이 강한 쇠사슬이 거의 모든 세계은행의 금리 수위를 조절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살짝 은행 금리 내릴까 말까 그냥 한번 적셔보는 은행금리 추이는 이미 한은의 기준금리 방향과는 달리 이면에 미국발 국채금리 상승세와 연동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절대 자의적으로 주담대 금리 수준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죠. 게다가 이번 달 12월이 지나고 1월이 되면 더욱 금리 추이는 아주 빡빡해질 가능성이 큰 게 환율 부분에서의 불안정성이 더 커지게 될 거라는 얘기죠.
본격적인 미국장이 무한 윤전기 돌려서 달러를 찍어내게 되면서 오히려 가장 핵심적인 금리 수위 조절은 연준이 아니라 국채 쪽으로 더욱 무게가 기울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재정 확대라는 미명 하에 국채 발행은 역대급 슈퍼 덩치로 커질 게 뻔하고, 계속되는 국채 발행으로 가격 떨어지면 국채 금리는 급속도로 오르게 될 것,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시중은행이 금리를 섣불리 건들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자꾸 경기 부양을 위해서 저금리 기조로 찍어버리게 되면 이게 그냥 한 방에 빵 터질 수 있는 위험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하느니 내년도도 계속해서 기준금리를 내리겠다라는 포부를 밝혔지만 실제로 미국 금리 상황과 한국 경제 상황이 목표 근사치에라도 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나게 거센 압박 수위가 올라올 것으로 보여서, 정말 돌발 변수들이 지뢰처럼 깔려있는 상황에서 아차 하고 잘못 밟으면 터질 수 있는 상황이 충분히 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미 연준도 금리 그렇게 서둘러서 내릴 이유가 없다고 쉴드를 치고 나오는 것 좀 보세요. 그렇게 뭔가 세상 다 망한 것처럼 금리를 무섭게 한 방에 0.5%씩 내리더니 이제 천천히 내리는 게 적절하다라는 공식 멘트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금리 부분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우리도. 불확실성의 단서를 딱 달고 있다는 얘기고, 아니 삼척동자도 다 알 것 같았던 미국 기준금리 하향 방향이 연말에 와서 완전히 안개 속으로 사라져 버렸어. 무슨 시간여행자야? 다시 4년 전 고금리 상황으로 돌아가 버릴 가능성도 충분히 점쳐진다는 얘기죠. 미국이 이렇게 대차게 지금 달러 앞에 까불면 다 죽어 라고 가장 강력한 달러의 존재감을 각인시키는 마당에 당연히 재정 확대 정책은 무한 리필로 달러 유동성을 때려 부을 건데, 이 돈 앞에 장사 없다라는 말은 이제 고쳐 써야 됩니다. 그야말로 달러 앞에 장사가 없어. 러시아든 중국이든 유럽이든 거구의 기축통화국에 가까웠던 곳들은 고스란히 배지 반납하고 쓸쓸하게 퇴장을 준비하고 있는 건데, 거의 천하통일이 달러 위주로 재편성이 됐다는 건 분명해 보이죠. 이런 이유 때문에 최근에 시장금리 하락에 주담대 금리를 내린다는 소식, 은행 현장에서는 전혀 체감도가 미미할 정도로 그냥 보여주기식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실질적으로 대출 창구에선 가계대출 관리라는 확실한 선이 딱 그어져 있어서 대출 받기가 여간 까다로운 것도 아니고, 동시에 금리도 거의 요지부동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서 거의 보여주기식으로 그칠 가능성 크다는 얘기죠. 가장 대표적인 샘플이 지금 입주 중에 있는 둔촌주공입니다. 은행권에서 대출 유치 위해서 엄청난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이번에 기업은행도 뛰어들어서 잔금대출 4.1% 금리로 승부를 보려 하는 것 같죠. 대체로 4.5% 금리 이상을 받는 것 같은데, 이게 아주 유연하게 대출이 풀린 것 같이 보여도 실은 이 와중에 새마을금고까지 유치 전에 뛰어들었다가 잔금 대출을 더 쪼인다는 취지에서 대출 모집인을 통해서 유치를 적극적으로 하려 했지만, 돌연 이런 방식의 주담대 취급을 중단해버리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아파트 잔금은 대부분 일선 시중은행이 영업하는 것보다 대출 모집인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아예 창구를 막아버렸다는 얘기고요. 이로 인해서 엄청난 혼선이 빚어졌죠. 이금융권은 대출 기간도 길고 액수도 더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그냥 숲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금융당국에서 돋보기를 대고 이금융권 대출을 들여다보겠다는 거고, 단적으로 둔촌주공은 잔금을 하기 위해서는 3조가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시중은행이 대출 유치하려고 적극적으로 덤벼도 한도가 9,500억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2조라는 돈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 새마을저축은행 등등 이금융권에서 승부를 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인 거 아닙니까? 아마도 이렇게 잔금 시기까지 금리 싸움은 계속될 거고, 어디가 낮은지 선택지를 정하기 위한 혼선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은행들이 제시한 금리 수준이 연말 지나면서 1월에 들어서게 되면 고금리 시대의 분위기로 완전히 유턴할 가능성 높고요. 초반에 계속 언급해 드렸죠. 은행이 은행채 금리에서 자유로울 수, 은행채 금리는 미국 국채 금리의 목줄에 딱 걸려 있어서
지금 은행이 임의대로 금리를 조정할 수 있는 분위기는 이미 물 건너 가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둔촌주공은 대반전이 일어나게 되고 참사 수준의 금리 폭탄을 떠안게 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집주인들이 아주 신중하게 선택지를 정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지금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쎄하게 돌아가면서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것도, 기승전 부동산, 호재로 점철이 될 줄 알았던 부동산 시장은 결국엔 맨 앞에 악재가 눈덩이 굴러가서 어마무시한 덩치를 만들듯이 맨 마지막에 무지막지한 덩치의 악재가 부동산을 덮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라는 거. 안 봐도 비디오죠. 결국엔 은행이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따라갈 수 없는 그냥 보여주기식 금리 인하에 엮여서 대출 일으키는 것 자체가 개인의 여력을 넘어서는 대출은 아주 위험할 수 있다는 거고, 결국엔 미국의 국채금리에 다 엮여 있는 마당에 변동성이 큰 미국발 대변화는 금리 상승을 부채질하는 4년 전 고금리 상황을 고스란히 연출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크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둔촌주공으로 대표되는 한국 자산시장은 자기 자산으로 계산기 두드렸던 게 아니라 남의 돈, 남의 쌀, 부채로 계산기를 두드려 왔기 때문에 금리 변동성의 위기는 고스란히 아파트 가치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시대가 왔다는 얘기죠. 이런 점들을 잘 살피시면서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차분히 지켜보시다가 대응하신다면 오히려 아주 좋은 기회가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아무리 은행들이 유연한 금리 스탠스를 유지하고 싶어도 이게 안 되는 게 결국엔 기승전 미국이죠. 미국 금리가 4년 전에 고금리 상황으로 유턴할 가능성 아주 높고요. 이거 뭐 피할 수 없는 사실이고, 한국 부동산은 금리 인하의 봄을 맞은 것처럼 얘기하지만 결코 단기적 변화 추이로 전체를 말하기란 지금 변화가 너무 커서 엄청난 쓰나미에 밀릴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오빠보라 한복 독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